제7차 당대회를 마친 김정은이 잇단 경제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찰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연이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대회 이후 김정은이 첫 번째 공개 일정으로 기계설비 전시장을 찾은 데 이어서 두 번째로 양묘장을 찾았습니다. 잇따라서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경제가 어렵고 우선 이제 기계, 양묘장 이런 걸 이제 가는 순서는 아마 김정은이가 이 7차 당대회 이후에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사실 북한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뭐 백두산 청년발전소가 이 돌격대를 동원해 가지고 70일 전투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 삽으로 흙을 퍼날라 가지고 이게 무슨 공사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부 부실 공사 됐는데 그만큼 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계공업. 그다음에 또 이제 김정은이가 근래 이제 그 농업 정말 부상까지 그때 처용하면서 이 산림 복원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묘장까지 방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정은이 뭔가 7차 당대회의 경제를 살리겠다 이래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중국으로부터 어떤 뭐 원자재나 네. 이런 게 들어오지 않고 북한 자력갱생으로 기계공업을 일으키고 산림자원을 복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북한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자강력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현지 시찰에서도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지난해도 그랬고 이제 신년사에서 특히 자강력 네. 제일주의를 많이 말했는데 이것은 이제 60년대 김일성이가 쓰던 그 자력갱생과 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의 힘을 키워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지금 어떤 산업 기반은 이미 95년, 96년 그때 고난의 행군기에 모든 공장 시설들을 거의 다 뜯어서 폐품으로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시설과 설비가 없고 원자재가 없고 전력이 없고 그래서 사실 자강력 제일주의도 뭐 우리 속담에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네.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된 상태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말아야지 지금 전혀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저런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북한의 산업 기반이 저절로 형성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이 자강력 제일주의가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맞닿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기 힘으로 해결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주체 사상은 아무래도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서 정치, 사상, 사회, 경제 전반에 관한 어떤 이데올로기라면은 이 자강력 제일주의는 어떻게 보면 경제 분야에 한해서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보자 이런 분야에서는 좀 뭔가 그 기능적인 측면을 기능주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거의 주체 사상이라는 말을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네. 뭐 당대 사업총화 보고에서 주체 사상이라는 말 거의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자꾸 강조하는 건 역시 주체 사상은 이제 폐품이다. 나의 자강력 제일주의가 우선이다. 이런 걸 좀 두각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기반 없이는 이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게 허울뿐인 구호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국제화 시대에 이런 김정은이 내세운 폐쇄적 자립경제 원칙,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기계공업이라든지 이런 금속공업 모든 것은 기반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 북한이 지금 뭐 대동강 맥주라고 유명한 맥주라지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영국 그 기술에다가 독일 설비 갖다가 돌리니까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맥주 공장 자체로 기계로 돌린다? 절대 돌릴 수가 없고 또 뭐 지금 기계 설비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트랙터 만들고 뭐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또 뭐 합니까? 이게 연료를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제사회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원유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네. 또 만들어 놔도 이거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말하는 자강력 제일주의는 구호는 참 뭐 그럴듯하게 좋지만 이 내부 여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게 빈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래도 북한의 자립경제 원칙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김여정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당대회에서 포착된 김여정의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야윈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뭐 와병설, 좀 건강 이상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소에도 한 55kg 정도 체중을 가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당대회 아마 치르면서 거의 아마 한 4, 5kg는 빠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선전선동 부부장으로서 또 서기실장으로서 거의 모든 저 행사 준비 조직 관리 이걸 김여정이가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나머지 보조는 하지만 김기남 선전비서나 뭐 김창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이 보조는 하지만 이 여자가 나서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는 이제 장성택이 나서야 되고 김경이 나서면 이제 북한 사회라는 게 혈통 정치다 보니까 혈통이 나서야 누가 밑에서 움직이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어린 나이의 경험도 천박한데 그렇게 그 당대회를 준비하고 행사하고 또 끝나고 나니까 그 퍼레이드 해야죠. 네. 이거 다 김여정이가 아마 거의 독점하고 하다 보니까 뭐 병이 안 났으면 아마 그건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 이상보다는 당대회 준비 때문에 힘들어서 체중이 그렇죠. 준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대회를 통해서 김여정의 입지가 더욱더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김여정을 통해야 한다라는 만사 여통이라는 말이 북한 간부들 사이에 유행한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이게 정말인지 또 김여정의 입지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렇죠. 아마 이 말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1989년 북한이 이제 무리하게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정을 열 때 네. 그때 이제 장성택이와 최영애가 진두지휘인데 그때도 만사 장통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장성택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선수촌 아파트에서부터 무슨 대리석에서 무슨 카페트 까는 것까지 장성택이가 한마디 하자면 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김여정이가 나서야 되고 김여정한테 보고를 해야 또 김여정이가 뭐 경제 사회 분야로 지시하면 뭐 이 장관급들 부장급들이 또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만사여통이란 말은 이것은 뭐 거의 그 틀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중량도 4, 5kg 빠지고 네. 저러다가 참 뭐 쓰러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앙상해졌죠. 네. 일단 5월에 제7차 당대회가 치러졌고 이제 6월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요. 그렇죠. 최고인민회의는 항상 연초에 4월 30일에 또는 10월에 두 차례 열립니다. 이제 연초에는 예산 통과하고 가을에 가서 이제 결산 겸 뭐 인사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6월에 열린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은 당정군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에서 인사가 다 돼서 뭐 쫙 갖춰졌고 김정은이가 또 제1비서라는 일자를 떼버리고 위원장 수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6월에 개최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아직 일자 붙은 이거 브랜드 떼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최고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이건 저 최고인민회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국방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 국방위원회 시스템을 바꿔버릴지.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용무 차수나 오국렬 대장, 그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둘을 정치국에서 확 밀어내버렸거든요. 이 연료가 물론 나이가 많지만 이런 거 볼 때는 그 김정은이 제1자를 떼버리기 위한 대관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또 그 이용무 오국렬에서 보듯이 김영남도 90세 아닙니까? 이런 그 나이 또 의장 최고위원회 의장 최태복 역시 80대 중반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세대 교체가 당에서는 잘 안 됐지만 이 정권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급작스럽게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런 가운데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죠. 한반도의 통일 비용을 무려 1조 달러, 약 1,172조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 생활 복지를 좀 향상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과 북의 이런 경제 격차를 줄이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항상 그 통일 비용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론을 펴는 사람인데 지금 독일의 사례에서 항상 그 통일 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소독과 독일은 동독은 통일이 되자마자 동독 인민들에게 소독과 같은 복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이것이 하나의 그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남북 간에도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통일 후에 갑자기 북한 사람은 우리가 복지를 똑같이 해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은 복지를 가지고도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편입할 수 있는 우월한 노동력, 원자재, 이게 인프라 건설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계산해야지 그냥 단지 복지다. 2,500만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처럼 먹였냐.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 경제가 완전히 이거 휘어져서 통일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계산은 그게 과학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타산이고 사례에서 찾는 것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민족의 염원인 통일 기다려집니다만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평양에서 준비 중이던 청와대 타격 훈련 연기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시고 당분간 좀 남북 관계 위협 상황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예, 아마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이제 6월 최고민회의 끝날 때까지는 북한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청와대 모형 습격도 아마 그 대회 참가자들에게 3,467명의 참가자들에게 뭔가 신심을 주기 위해서 그게 아마 한 바퀴 둘러보게 해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남조선 하루에 뭐 이게 불바다 만든다 이런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놨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이 그걸 행동으로 옮길 여력은 전혀 없죠. 따라서 지금까지 뭐 계속 핵실험 그런 청와대 불바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왔지만 북한은 좀 숨고리에 들어가면서 김정은의 어떤 베이징 방문이나 이런 걸 계산하면서 좀 뭔가 사회주의를 살려보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경한 것이 꼭 김정은 정권 유지에 불리하지 않다 이런 것을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